여러분, 지금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. 그런데 이 나라가 갑자기 자기네 최신의 가장 좋은 무기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.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?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가죠. 오늘 이 이상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3조 원입니다. 무려 3조 원. 이게 바로 러시아가 최근에 단 한 건의 무기 거래로 벌어들인 돈이에요. 근데 중요한 건 뭘 팔았냐는 거겠죠?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닙니다. 러시아가 판 건요, 바로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. 핵 잠수함이요, 이건 뭐 국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비수 같은 그런 전략 무기잖아요. 근데 이걸 그것도 자기네 최신의 야생급에 거의 맞먹는 성능을 가진 잠수함을 인도에 무려 10년 동안이나 빌려주기로 한 겁니다. 아니 지금 당장 자기네 바다를 지켜야 할 판에 바로 그 무기를 남한테 빌려준다니 정말 이상하죠.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이 잠수함은요 그냥 시작에 불과했습니다. 지금 러시아는 마치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아주 기이한 전략 자산 떨이 판매 같은 걸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. 자, 지금 보시는 이 목록을 한번 보세요. 패턴이 아주 명확해지죠. 바닷속 핵잠수함은 물론이고 하늘에서는 최신의 전투기인 수사모, S-400 방공망, 그리고 땅에서는 뭐 막을 방법도 없다는 그 극초음속 미사일까지. 이건 뭐 그냥 자기네 무기고를 활짝 열어놓고 자, 다 가져가세요 하고 파는 거나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. 이것들 전부 다 전쟁의 판도를 단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핵심 중에 핵심 무기들인데 말이죠. 자,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겠죠.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? 아니, 전쟁을 한창 하고 있는 나라가 자기 손에 든 칼이랑 방패를 내다 파는 이 역설적인 상황,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? 상식적으로는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건 절대 정상적인 군사 전략이라고 볼 수 없어요. 이 기이한 행동 뒤에는요, 러시아의 진짜 속사정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러시아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 숨겨진 두 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. 정말 흥미롭죠?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우리 동맹국들하고 관계를 더 튼튼하게 하려는 겁니다. 이거예요. 하지만 진짜 속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. 실제 이유는요, 바로 돈, 즉 극심한 재정난, 그리고 사람, 숙련된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. 지금 러시아를 거의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이 두 가지 핵심 문제가 바로 돈과 사람 문제예요.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할 돈이 점점 바닥나고 있다는 거고요. 또 하나는 이 엄청난 최첨단 무기들을 제대로 다룰 전문가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. 자, 첫 번째 이유, 역시 돈 문제입니다. 전쟁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니까 이 국가재정이라는 거대한 저금통에 슬슬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. 결국에는 핵잠수함 같은 가장 비싼 자산이라도 팔아서 당장 급한 불, 그러니까 전쟁 비용부터 막아야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유, 어쩌면 돈 문제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는 바로 인력 문제입니다. 여러분, 최신 전투기 같은 건요, 그냥 날리는 것보다 계속 날 수 있도록 유지, 보수하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. 당장 조종할 파일럿도 부족한데 진짜 더 큰 문제는 이 복잡하고 예민한 기계를 제대로 만질 수 있는 전문 정비 인력, 그 엔지니어들이 지금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러시아 내부에서 지금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. 좀 자조 섞인 말인데 어차피 우리가 정비도 못해서 쓰지도 못할 거 차라리 돈 받고 팔아서 쟤네가 알아서 고쳐 쓰게 하는 게 낫다.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.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. 최첨단 무기를 그냥 창고에 처박아 두고 녹쓰는 걸 보느니 차라리 이걸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자.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. 이런 필사적인 무기 판매가 과연 더 큰 그림에서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이게 그냥 무기 몇 개 파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. 이 무기 판매는 말하자면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전략 자산을 판다. 이게 첫 번째 도미노죠. 이게 넘어지면서 우리 경제와 산업이 이렇게 약합니다라는 두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고요. 그 다음엔 전쟁을 계속할 힘이 떨어지고 있다는 세 번째 도미노로 이어지는 겁니다. 그리고 결국 이 모든 도미노는 이제 그만 전쟁을 멈춰라 하는 내부의 압력이라는 마지막 도미노를 향해서 지금 쓰러지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.
그리고 이런 상황은 당연히 국제 무대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힘의 균형추가 막 흔들리는 거죠. 러시아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반대로 인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거고요. 러시아는 인도에 더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. 동시에 메이드 인 러시아 무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다른 방산 강국들에게는 이게 또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는 셈이죠.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. 러시아가 지금 벌이는 이 무기 판매는요,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 하고 힘을 과시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이건 우리의 전쟁 수행 시스템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라고 외치는 아주 명백한 증상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.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과연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은 그들의 전쟁 수행 능력이 정말로 바닥을 드러냈다는 신호일까요? 그 답은 아마 앞으로 계속될 전장의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주겠죠.